여러분,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밥 한 공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밥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10년을 더 살게 해주는 보약이 될 수도 있죠. 80대 소아기내과 명의 김진호 원장님이 50년 진료 끝에 내린 결론. 냉동밥, 흰쌀밥의 충격적인 진실부터 병원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 안 들이고 뱃살까지 쏙 빼는 혈당 잡는 밥 짓기 비법까지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뱃살은 쏙, 혈당은 쑥 내려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소아기내과 김진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밥 짓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약을 줄이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이유를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 3회씩 수십 년을 밥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장 많이 먹는 그 밥 한 그릇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흰쌀밥, 따끈한 갓 지은 밥,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밥, 이 세 가지가 당신의 혈당을 폭발시키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들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지 이론이나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2세 이모 씨는 당뇨약,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었습니다. 식단도 나름대로 신경 썼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고 복부 비만도 심각했죠. 그에게 김진호 원장님이 한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밥 짓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난 후 복부 둘레는 줄고 혈당은 안정됐고 수면까지 좋아졌습니다. 약은 절반으로 줄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식단 전체가 아닌 단지 밥 짓는 방식만 바꾼 결과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흰쌀밥이 왜 위험한지, 따뜻한 밥이 혈당을 올리는 원리, 전자레인지 조리의 함정 등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하나씩 분석하고 밥을 약으로 바꾸는 기적의 밥 짓기 4단계를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밥을 약으로 만드는 4가지 핵심 비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방법이 아닙니다. 당뇨, 고지혈증, 내장비만, 장 건강 문제를 실제로 개선한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1단계 식초 1스푼으로 혈당을 다스리다. 밥을 지을 때 쌀 2컵 기준으로 식초 1큰술을 넣어주세요. 추천 식초,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천연 발효 식초로 무가당, 무첨가된 제품이 좋습니다. 왜 식초가 좋을까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쌀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식후 졸림, 피로, 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첨가한 밥은 일반 밥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20에서 30%가 낮다고 합니다. 또한 밥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위생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위장이 약한 분은 소량부터 시도하세요. 밥을 짓고 나면 식초 맛이 나지 않으며 조리 중 날아가니 걱정 마세요. 2단계 귀리, 아마씨, 치아시드. 가공하지 않은 곡물 그대로 활용하라. 곡물가루 대신 귀리,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곡물을 밥을 지을 때 넣거나 지은 밥 위에 뿌려 먹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 원재료 그대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곡물 가루는 소화 흡수가 빠르고 포만감이 짧습니다. 반면 가공하지 않은 곡물은 씹는 시간이 길고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배변활동, 혈당 안정에 탁월합니다. 활용 방법. 귀리는 한두 큰술 정도 미리 불려서 쌀과 함께 섞어서 밥을 해보세요. 치아시드는 밥 지은 후 따뜻한 밥 위에 톡톡 뿌려서 드시고, 아마씨는 살짝 볶아서 고소한 맛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단 곡물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3단계 강황밥과 후추. 항염과 혈당 조절에 좋아요. 강황은 천연 항염제입니다. 주성분 커큐민은 혈당 조절, 당뇨 예방, 지방 축적 억제, 암 예방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커큐민은 체내 흡수가 매우 낮은 성분입니다. 여기서 후추 속 피페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추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적용법은 이렇게. 밥 짓기 전 쌀 2컵에 강황가루 0.5 작은술 정도 넣고 밥을 지으면 예쁜 노란빛 강황밥 완성. 밥을 다 지은 후 따뜻한 밥 위에 후추를 살짝 뿌려 섞어 먹기. 강황밥이 생소하거나 맛이 약간 어색할 경우 김, 나물, 간장, 두부 반찬과 함께 먹으면 훨씬 부드럽고 조화롭습니다. 주의사항. 강황은 항응고제 복용자, 위장약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에 자극이 올 수 있으니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하세요. 4단계 밥을 식혔다 데우기. 저항성 전분을 잡아라.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강력한 방법입니다. 밥을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먹는 것. 이 과정을 거치면 전분이 변화하면서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혈당 상승 억제, 유익균 증식, 장 점막 보호, 면역력 강화까지 도와줍니다. 활용 방법. 밥을 짓고 상온에서 완전히 식힌 후 냉장 보관한 다음 날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기. 단, 밥을 지은 직후 바로 냉동하면 효과 없음. 반드시 상온에서 식히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4단계는 단 5분 아니 3분만 투자하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약 대신 밥이 약이 되도록 이제는 밥을 그냥 지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실제 후기와 궁합 좋은 반찬, 식사 순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당, 면역, 노후 건강을 바꿉니다. 실천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와 건강을 더하는 음식 궁합. 지금부터는 실제로 기적의 밥 짓기 4단계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밥만 바꿔선 부족한 분들을 위해 밥과 잘 어울리는 반찬 조합, 식사 순서, 씹는 습관 등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례 1. 3개월 만에 혈당이 내려갔어요. 72세 이모 씨는 매년 건강검진 때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의사에게서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바꾸고 3개월 후 밥 짓기 전 사과 식초 한 방울 넣고 귀리와 치아시드를 섞고 밥을 식혔다가 데워 먹는 것만 실천했는데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포만감도 좋고 기운도 나요. 밥을 바꾼 것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살에 이 양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살도 빠졌어요. 65세 남성 정모 씨는 복부비만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밥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 식단 전체를 바꾸거나 운동량을 늘린 건 아니었습니다. 귀리 강황밥. 밥을 찬밥으로 먹고 아침에는 통들깨를 살짝 뿌려 먹기. 그 결과 체중이 3kg 감소, 복부둘레 4cm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 밥이 이렇게 무서운 줄도, 이렇게 약이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건강한 밥상 궁합. 밥만 바꾸면 부족한 이유.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크지만 반찬, 식사 순서, 식습관까지 바꾸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밥과 궁합이 좋은 건강 반찬 조합입니다. 궁합 좋은 반찬 5가지. 쌈, 채소, 나물.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며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밥만 먹을 때보다 인슐린 반응이 안정됩니다.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등의 살코기는 포화지방이 적고 근육 유지에 필수입니다. 김치나 된장, 무침 등의 발효 반찬은 유익균을 공급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단, 저염 발효식품을 권장합니다. 통들깨 무침, 참깨소스 샐러드. 여기에는 불포화지방과 칼슘, 항산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 순서와 씹는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로 식사하면 탄수화물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인슐린 분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꼭꼭 씹는 습관도 핵심입니다. 한 입에 20회 이상 꼭꼭 씹기. 급하게 삼키지 않기. TV나 스마트폰 보며 식사하지 않기.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과식, 폭식을 예방합니다. 수분 섭취와 저염식의 함정도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너무 많은 수분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오히려 피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극단적인 저염식은 근육 소실, 식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 수분 보충은 필수지만 억지로 2리터 넘게 마시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염식보다는 자연식 위주가 좋고 가공식품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 하나하나 어렵지 않죠? 밥을 바꾸고 반찬을 바꾸고 식사 순서와 식습관만 바꿔도 건강검진 수치가 바뀌고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 자체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고 부엌은 병을 막는 곳입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밥을 둘러싼 건강 상식의 오해들, 예를 들어 무조건 현미가 좋은가?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안 좋은가? 소금, 간장, 식용유 진짜 안 먹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실을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립니다. 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꼭 알아야 할 건강 상식 질문과 답변. 지금까지 우리는 밥 한 그릇이 건강을 바꾼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괜히 불안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시간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1. 현미가 흰쌀보다 좋다는데 무조건 현미로 바꿔야 하나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미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어렵고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 위염 환자, 노년층에게는 무리하게 현미식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백미와 현미의 비율을 7대3으로 시작하여 충분히 불리고 오래 씹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리, 치아시드, 통들깨 등을 섞는 방식으로도 섬유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자레인지로 밥을 데우면 건강에 안 좋다던데요?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 자체는 밥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울 때 전자레인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항성 전분이 활성화되고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 밥을 지은 즉시 냉동하지 말고 실온에서 식힌 후 냉장 보관. 이 과정이 저항성 전분을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질문 3. 강황밥에 후추를 넣으라는데 맛이 이상하진 않나요? 답변 강황 특유의 향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넣고 김이나 나물, 간장과 함께 드시면 거의 티 나지 않습니다. 강황 후추 조합은 흡수율을 20배까지 높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맛이 부담스러우면 샐러드나 볶음밥에 먼저 시도해 보세요. 질문 4. 식물성 기름을 밥에 넣으면 칼로리가 늘지 않나요? 답변 네, 소량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 염증 억제, 뇌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기름을 넣고 밥을 지으면 전분의 구조가 변화하여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2인분 기준으로 들기름 0.5티스푼이면 충분하며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건강을 위해선 소금, 간장, 조미료를 다 끊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우리 몸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소금 섭취가 너무 적으면 기력 저하, 저혈압,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정량과 품질입니다. 저염 간장, 천일염, 자연 숙성 된장처럼 자연식 조미료를 소량 사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가공식품 속 숨은 나트륨이지 자연식 조미료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내용을 통해 밥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밥을 약으로 만드는 4단계 실천법, 밥과 궁합이 좋은 반찬, 식사 습관, 그리고 밥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바꾸는 작은 혁명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한다면 밥상은 곧 약상입니다. 병을 고치기 전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밥 한 그릇을 바꾸면 당신의 혈관, 장, 면역력, 심지어 기분까지 바뀝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식초 1스푼, 통곡물 1스푼, 밥 식혀서 데우기. 그 작은 실천이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하는 노후 건강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탁 앞에 앉으면 뭘 어떻게 먹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루 식단 예시와 실천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아침 속을 지키는 따뜻한 시작. 메뉴 예시. 강황밥 소량의 후추, 삶은 달걀 1개, 김구이 또는 들기름에 살짝 묻힌 나물, 깍두기 조금, 따뜻한 보리차 1잔. 활용 방법. 밥은 전날 지은 밥을 식혀서 데운 것,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이면 더 좋습니다. 아침은 꼭꼭 씹어 천천히 드세요. 20회 이상 씹기. 채소와 단백질 먼저, 밥은 마지막에. 점심 활동량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 메뉴 예시. 귀리와 현미, 백미를 섞은 밥, 쌈, 채소, 두부 또는 닭가슴살, 된장국, 치아시드 1스푼 얹은 양배추 샐러드. 활용 방법. 쌈, 채소에 밥을 싸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국물은 너무 짜지 않게, 국보다는 건더기 위주. 치아시드는 따뜻한 밥 위에 톡톡 뿌려도 좋습니다. 저녁 부담 없이 장을 쉬게 하는 밥상. 메뉴 예시. 통들깨 넣은 찬밥, 전자레인지로 데운 것, 구운 가지나 버섯, 두부구이, 깻잎 무침, 오이 소박이 등 발효 반찬이나 따뜻한 물 또는 현미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소화 잘 되는 채소 위주로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좋은 습관들. 아침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하루 시작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점심은 곡류, 채소,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챙겨 드시면 오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속도 편안합니다. 저녁에는 소식하시고 식힌 밥을 데워 드시며 장 건강에 좋은 소화가 잘 되는 반찬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다음날 아침도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 중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게 내일부터의 몸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시간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밥 지을 때 식초 1스푼을 넣고 찬밥을 데워 먹는 것부터, 밥 위에 귀리 1스푼 얹는 것부터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족, 부모님,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나는 어떤 것부터 바꾸겠다.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함께 실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밥상,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장수지의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